자, 오늘은 이제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중화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중화라는 게 우리가 글자는 상당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화할 하자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고 화합할 하자.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화의 의미로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들어봤죠? 뭐 있습니까? 용, 그죠? 이것도 용 하는데, 이게 뜻할 용자인데? 용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중용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또 흔히 도라고도 한다, 그죠? 또 정이라고도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중도를 간다, 중용으로 간다, 중정을 취한다, 중도를 취한다. 이게 다 사실은 좋은 의미잖아요. 도는 길도, 그 다음에 중정이라는 것도 바르게, 가운데 바로 올바르게 간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해색주의자, 기회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해색주의나 기회주의자하고 이거는 확연하게 사실은 다르죠. 왜? 서로 간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같이 화합할 것은 화합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중화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명리에서는. 그래서 중용이나 중도나 중정이나 뭐 이런 유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올바르다, 옳다, 그르다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중간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석이나 기회주의는. 옳은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판단을 해서 중화를 간다는 거예요. 틀린 데 쪽으로 엉뚱한 대로 그렇게 가면서 옳은 것 절반, 틀린 것 절반 취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취하면서 정도를 간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천수에서 흔히 말하는데 이제 중화를 뭐라고 해놨느냐? 자평법이 이제 신법이죠, 그죠? 구법을 당사주나 무슨 각종 심사를 12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서 새로운 어떤 명리의 신법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이제 자평이죠, 그죠? 자평에서부터 나올 때에서 중화는 자평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러면 중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중화는 결국은 오행의 묘한 이치에서 다시 말하면 오행의 아주 다양하고, 거기에 깊이 오묘하게 숨어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잘 파악하는 데서 바로 그 전지전능합니다. 우리 종교로 말하면 전지전능하다는데 명리에서는 그런 오행의 그 아주 깊이 그 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게 그거 뭐 전적으로 그게 거의 다다. 그걸 다 아는 것이 바로 중화다예요. 그래서 이제 요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중화는 자평의 가장 중요한 법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명리에 있어서의 뭐다? 바른 이치예요. 그래서 중화는 우리가 꼭 살펴볼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화를 큰 틀에서는 큰 표제를 한다. 기식, 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이미 알면, 이미 알고 있다면, 이런 의미죠. 중화지정리. 중화의 바른 이치를 이미 알고 있다면, 또는 안다면, 미리 알고 있다면, 아니면 미리라면 이미 벌써 그 중화의 지리를 알고 있다면 뭐냐? 있다면 그런 것은 오행의 지묘, 오행에 있어서의 그 아주 묘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오행에서의. 무엇을 안다? 이 중화 지리를 안다는 것은 오행의 오묘한, 오행의 그 묘하다. 이거는 좋은 의미예요. 기묘하고 어떤 신출기물하다, 묘하다.
이게 묘자를 가만 보면은 여자아이잖아요. 작은 여자아이가 묘하다 했잖아요. 작은 여자의 작은 여자아이야. 이 어린 아이, 아가의 그 작은 모습 얼마나 귀엽고 묘하고 온갖 재롱을 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중화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중화의 진리라는 것은 오행의 그 오묘한 여러 가지 뜻을 이미 안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된다요. 그래서 묘를 유전능하다 했거든. 전적으로 능하다는 게 이거예요. 만사형통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감히 다 이해하고 있다. 오행의 그 모든 이치를 인사물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각종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중화의 바른 이치라 그랬어요. 정리다. 그러니까 결국 이 중화를 잘 안다, 중화를 안다는 것은 오행의 이치를 명확하게, 오행의 이치를 명확하게 한다는 오행의 이치는 생극재화죠. 생극재화의 이치를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오행의 각각의 특성이나 어떤 적성이나 그 인사물에 해당하는 각각의 의미를 다 알고 묘한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뭐 어떤 경우에는 극한다, 중한다, 뭐 이런 것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중화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을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어떻습니까? 뭐 사람이 중간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오행이라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인의예지신을 잘 조화를 이루고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흘러가거나 그런 경우가 중화를 이룬 것이다. 그러면 오행을 구비한 것이 중화를 이룬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행의 그 의미를 잘 묘한 그 흐름이나 관계를 잘 파악한 사람이 바로 중화의 그 정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행을 다 갖춘 경우도 우리가 생화 유통이 되고 제자리에 갖추고 이런 거 좋은 사주를 했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격을 온전하게 이루었어. 병이 있는데 병을 제거했어. 그러면 그걸 흔히 뭐라 합니까? 폐중유성이잖아, 그죠? 성중유폐가 되는 것은 중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제거하는 게 있다거나 격국을 하면, 왜냐면 격을 따지는 건 우리가 자평은 이렇다 그랬잖아요. 자평은 기본적으로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양반 집안이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거기서 격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데 격이 깨지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 그 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도 중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또 그런 격을 이루면서 재와 록이라 그랬어요. 재는 재물도 되죠, 그죠? 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거는 복록록자도 되지만 복이 되는 복도 되죠, 그죠? 복록도 되잖아요. 다르게는 뭡니까? 관리들의 녹복록도 되죠, 그죠? 녹복이라는 것은 급여를 말하는 거죠. 급여를 받는 거.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녹복이라는 관리들이 받는 배설에 대한 그 월급 비슷하게 받는 거니까 뭐 옛날에는 땅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지역을 받을 수도 있고, 결국 그건 뭡니까? 기잖아요, 기. 배설이 있으니까 기한 거죠. 재물하고 또 다른 면이죠, 그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기식 중화지 정리, 중화의 바른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제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면 중화의 그 바른 이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오행의 묘한 이치를 다 알고 있어. 아주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찌 전능함이 있게, 어찌 전능함으로 있도다 하는 감탄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전능함을 말하는 거야. 그냥 오행의 그 묘함을 다 익히고서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중화에서는 자평이라 했어요. 그 흔히
야, 그러면 중화라는 것은 뭐가 중화냐? 큰 틀에서 말해보자 이거야. 오행의 정리를 안다. 오행의 묘한 이치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중화를 이미 아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화는 그럼 뭐냐? 지어, 격중여, 거병. 예를 들어, 왜냐면 자평이라 했잖아. 아까 얘기했어. 자평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격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자평에서 결국 중화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되죠. 그죠? 그래서 격 중에서 여, 그 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에 이르면은 그게 중화래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제거해 주는 게 있으면은 이제 순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격 중에서 병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면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재와 록이 두 개 다 서로 마땅해. 재와 록이 서로 마땅하다는 것은 재생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식신생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격이, 그죠? 식신격이 될 수도 있고, 재성격이 될 수도 있고, 간성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칠살격도 될 수 있고. 그런 격이 병을 제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중화가 된 걸. 이게 중화라는 것이, 야, 중간에 가고, 중용을 제가 떳떳하게 또, 바른 길을 똑바로 가운데 똑바로 간다. 이 해석주의다. 근데 우리가 중화,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듣고 보니까 뭡니까, 이거? 그게 아니고, 사주에서 말하는 중화예요. 명리에서 말하는 중화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명리에서 말하는 중화라는 건 격이 온전하다. 그 다음에는 재와 록이 둘 다 서로 마땅하다. 이 서로 재와 록이 서로 마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와 록이 서로 생하는 관계가 되든지, 또 일관과 유정한 관계가 되든지, 또는 요 격을 이루는데 재생관격이 되든지, 나아가서는 사주가 인비를 잘 겸비하면서 재록을 추구할 수도 있고, 식재를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중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 그래서 이런 중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기와 부를 다 이룰 수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름과 이익을 다, 자기 이름이 나는 거는 그런 자기 이름을 알린다는 거, 유명해지는 거고, 또 그만한 능력을 인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익도 따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을 중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중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화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화가 된 사주만 다 좋은 사주고,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는 그러면 못 쓰는 사주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는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나쁜 거다. 이러면 우리가 명리 공부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중화가 되는 사주는 격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들이 이미 고관대작이나 또는 삼정성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귀족의 자리에 있다든지, 그 사람들은 격만 좀 그 격대로 살아가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격이 나빴는데 그러면 운에 의해서 그 격이 온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 사주가. 이제 그렇게 하나 분리를 했는데 중화의 사주와 또 다르게 약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화를 해놨고, 두 번째는 이거는 치우친 거잖아요. 편이라는 걸 내가 하나 넣어서 설명을 한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라고 해서 그 사주는 무조건 나쁜 사주다라고 하면 안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중화를 이루는 것이 좋지만 사주가 다 중화를 이룬 것은 아니다. 중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사주가 그래도 기운이 순수하면서도 올바라.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은 말이야, 출살이 아주 세. 근데 칠사를 제압하는 게 없어. 칠사를 제압하는 게 뭐겠습니까? 식신이죠. 식상이 필요한데 식상이 없어. 근데 칠사를 격이 온전해. 근데 제압하는 게 없다면 칠사를 제압하는 운이 오면 그 시기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자평의 개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선서의 그 강약, 일주의 일원의 강약 또는 일주의 강약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맞으면 어떻겠어요?
격도 이루고 강약도 온전하게 이루어서 추수. 그게 바로 중화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자평에서 말하는 중화에다가 적천수의 중화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완벽한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렇죠. 대부대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화를 이루면 격에서 병을 제거하는 것도 중화 제거하고, 그 병을 제거하다 보니까 제록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고, 제록이 온전하다는 것은 서로 마땅하다,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고, 서로 일주에게 적합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된다 했어. 그런데 이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이 당구장 표시에서 무엇을 해놨냐면은 당령했다야. 야, 이거 중화는 격이라고 하면 사주 자체죠. 그죠? 8글자 자체잖아. 그 다음에 제록이 둘 다 마땅하다는 것은 사주 원구에서 제와 록은 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인수도 될 수도 있고, 이제 결국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제록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희용신이잖아. 그죠? 우리가 배운 걸 하면. 제록이 희용신이면 마땅한 거지. 그러면은 분명히 돈벌이가 되겠죠. 권력도 있겠지, 재물도 있겠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야, 사주가 온전하고 그렇게 완벽한 사주가 어디 있어? 대부분이 안 그런데, 격도 온전한 게 없는데, 형신이 완벽하게 통건하고 생하는 관계로 일주 옆에 붙어서 긴첩하고 객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신들은 한신이나 기구신은 저 일주가 떨어져서 희용신을 건드리지 못하거나 희용신을 오히려 생해주거나 그런 관계로 떡 나와 있어야 되죠. 그 객신 기구신에 해당하는 게 극이나 충이 말이지, 일간 옆에 붙어 있으면 일간이 괴로워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데 당령한 대운과 세운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기수라고 했어요. 기운의 수라 그랬어. 기운의 수라는 게 우리가 대운이라고 운을 말하는 거예요. 운에 우리가 대운수 이런 것도 있죠. 그죠? 3, 4, 5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운의 수가 뭐냐면 이게 대운이라. 대운이나 세운.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이 당령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수운이 왔어. 대운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8주인데 대운까지 넣으면 10주가 되죠. 그죠? 세운까지 넣으면 12주죠. 12주로 판단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올해의 운은 어떨까 할 때 가장 끝에 있는 세운, 한 해의 운을 중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운과 이게 여기서 그 당령한 대운이나 세운에 의한 그 운의 기운이, 그러니까 오행이 뭐냐, 그러니까 비금이 왔냐, 인수가 왔느냐, 그러니까 희용신이 왔느냐, 그 소리겠죠. 그죠? 희용신이 온다, 이것은 뭐냐면은 신약한데, 재관이 왕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는 중화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화되지 않은 사주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이 운에서 당령한 세운이나 대운의 그 기수가 신약한데, 재간이 왕지에 있으면, 왕한지에 있으면, 신약하면서 재간이 왕지에 있으면 무슨 운이 왔어야 되겠습니까? 인비가 왔다는 얘기예요. 인비가 오면은 뭐가 된다?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부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라고 한다? 중이라고 하지 않아. 중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이 아니라도 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중화가 되는 사람 기운이 고루 잘 이루어져서 서로 화합하는 거지만, 지금 대운과 세운에서 따지려니까 그런 기운이 잘 고루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편기라 했어요. 편이라는 건 치우친 기운이죠. 그러니까 고개라 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그냥 편고한 사주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편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편이 이게 치우쳐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시들어버리거나 메말라버린 나무가 있어. 죽어버린 나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은 나무에 무슨 힘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잘 봐야 된다고. 편고가 있고, 이 편고도 이것도 있잖아. 좀 치우쳐서 외로울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린 거는, 죽은 사람 무슨, 뭐 흔든다고 살아나나?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고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고. 요 고자가 아니죠. 그죠? 죽어버린 고자가 아니고, 오래일 고자. 오래된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잎이 열리고요. 좀 연약할 뿐이지. 근데 그런 고야. 고는 이거는, 예, 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태라 그랬어요. 고태. 고태는 뭐냐? 옛날 그 태도, 고리답답한 태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묵은 소리 하는 태도.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고리답답해. 그런 또 태도를, 행동을 취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유, 저 고지식하다. 이런 사람이겠죠. 그죠? 고태. 그 다음에 개라고 했는데, 편기고개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편고라고 이제 해석을 할 때는 편고를 해놨어요. 치우치고 메말라 버린 걸로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고, 사실 잘 보면.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있고, 고리답답한 거예요. 예스러워, 그냥 그 기분이 치우쳐 있어서, 저 사람 조금 자다 우울하면 조금, 좌측으로 오든지 조금 우측으로 오든지 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요라 치우쳐 있는 거예요, 기분이.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돼? 아주 오래돼가지고, 딱 거기 박혀 있어, 생각이. 박혀 있는데, 또 이거는 뭐예요? 이는 기이할 개자잖아. 이게 기이하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걸 개는 개상으로 봤어요. 일상상자잖아. 아주 애스러운 자태를 지니고 있고, 아주 이상하고, 개상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주에서는 뭐예요? 양기 성상격이니 종격이니 무슨 뭐 전환격이니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에는 이 운에 의해서 신약이 신강이 되든지 신약한 것을 인비가 도와서 힘이 생기면 강한 재간을 취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게 뭐예요? 중에 가운데 그 중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도 재간을 취한다고 했잖아. 재간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용신이 강해. 용신이 강하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슷한 소리 또 돌리는 거죠. 용신이 강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자평에서 말하는 격국과 또 적천서에 말하는 강약을 구비한 그게 필요한 거하고 좀 다르죠. 조우에서 말하는 어떤 조절, 한난 조습을 맞추는 거하고 다 용신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용신이 강해. 용신이 강하다는 것은 희신이 용신을 도와주고 있고 원국의 구성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기운이 온전하게 통근하고 있거나 생을 받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부기를 취할 수도 있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서로 화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거 필요하지, 이거는 중의 필요하지도 않고 여기는 화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야. 이건 뭐예요? 그 시기가 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당령을 했잖아. 당령해가지고 그 기운이 강해지니까 용신이 강해졌어요. 그때. 왜? 뿌리가 없고 이랬는데 운에 의해서 용신에 특히 통곤하고 뿌리가 돼주고 말이지. 합을 해서 극하는 기운이 없어졌다든지 이러면 강해진 거죠. 강해져도 뭐를 할 수 있다? 강해져서 부기를 취하는 경우에도 이런 거는 중화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평기고개한 거예요 이게. 근데 평기고개는 뭐예요? 내가 식신이 강하다. 식상이 강한데
사주가 약해.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순수하잖아. 그 기운은. 식상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식신격을 이루고 있다. 재성격을 이루고 있다. 그건 순정한 거예요. 순수하고 바른 거죠. 그죠? 격이 올바른 거잖아요. 격이 올바른데 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아유, 격을 이루는데 사주가 너무 약해. 아니면 격을 이루긴 이루는데 저 격만 이루고 격을 도와주는 희신이 없어. 약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결국 또 하니까 시용신으로 또 간다. 그죠? 궁극적으로 가면. 결국 그와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거 다른 게 하면 이제 소위 격이 온전해. 격이 온전하면 자기 격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격이 순주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비록 자기 기운이 약해도 기가 순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원이라 했어요. 은원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인데 은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은혜 은자잖아요. 은혜를 아는 거고 이거 뭐야? 은혜와 원망을 나타내잖아요. 은혜는 내가 감사하는 거고 아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잘 됐을 텐데 당신 때문이야. 이거 원진살 할 때도 이거 원자 써져.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은혜를 갖다가 옳은 일이야. 옳고 원은 그런 거 옳고 그런 거 좋고 나쁘고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이 분명하다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틀리다. 응? 이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이건 원망한 내가 은혜롭게 생각해. 이건 원망하는 일이야. 이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다? 편기가 있기 때문에 운에서 도와주면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가 순정하고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하의 기운에 다가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지. 왜? 운에서 도와주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중하라고까지 보진 않는다. 중하가 아니지만 이는 운의 흐름에 의해서 된다. 이것을 말을 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야, 저 사람이 아유 저 유능한 사람으로서 왜 저 영웅이 영웅호걸이 됐다. 아우 저 사람 전쟁이 났더니 영웅호걸이야. 근데 전쟁이 났으니까 영웅호걸이 됐죠. 전쟁이 났으니까 인재가 된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사람이 아주 유능한 큰 재물이 된 거예요. 큰 인재가 된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전쟁이 안 났어. 저 새끼 덩치만 크고 말이야. 시장에 시정자폐처럼 양아치 깡패 같은 놈이야. 근데 우리가 전쟁이 났더니 나가서 용감하게 옛날로 치면 용감하게 싸워서 전쟁에 공을 왕창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공 세우고 나니까 술 찐다 먹어도 괜찮아. 근데 저게 전쟁이 없고 평화 시에는 보니까 어디 가서 맨날 술이나 처먹고 깽판이나 쳐. 힘이 세니까. 조그만 비위에 거슬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천하의 그 인재는 이런 시에 맞춰서 때를 맞춰서 가장 많이 나타나. 때를 맞춰서 나타나는 거지. 그놈이 뭐 중화를 이뤘다고 그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그죠? 중화를 이루면 인재라고? 아니, 그 인재라고 중화를 이뤘다 아니라는 거예요. 개팍한 놈이 인재가 될 수도 있다가 전제가 들어갔죠. 그죠? 중이나 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결국 인재가 되는 거는 영웅이나 무슨 영웅 호걸이 되든지 꼭 필요한 그 시기에 나라가 국군이 다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이수신 성웅 이수신 같은 분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했다. 그 대단한 인재고 영웅이잖아. 그죠?
아이, 뭐, 삼성이 반도체를 해가지고 말이지, 인재를 키워가지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중화를 이루고 사람이, 온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지금, 인재는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럼 또 요거, 재관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런 거는 중화가 아니라 했잖아요. 때를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거는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운을 만난 거예요. 좋은 대운이나 좋은 세운을, 세운도 봐요. 목화가, 이 사람에게 좋은 운이라면 6년 동안 돈을 왕창 벌 수도 있지. 대운이 만약에, 목화가 이루어지면 60년 동안 별 나쁜 일 없이 이루어지죠. 중화를 이루지 않았잖아요. 크게 오랫동안 쓰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강태공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될까? 나이가 오랫동안 살면서 느껴서 그 운이 오니까 다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를 만나서 영웅이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됐는데, 야, 그럼 근데 지금 중화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면 중화는 어떤 것을 중화라고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중화라는 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아까 편이라는 거, 치우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이 인재가 된다는 얘기하고 유사한데, 그럼 요거까지 해놓고 할까? 재관. 천하의 그 재관이라면 재와 관이잖아요. 돈과 자기 관직이잖아요. 이 천하의 재물과 관직도 뭐에서 온다? 이것도 운인데 그 운 중에서 뭐 이거는 때를 잘 만나야 된다 했잖아. 전쟁이 났다. 무슨 IMF를 만났다. 어? 아니면 무슨 남북 뭐 전쟁이 일어났다. 월드컵도 되겠다. 월드컵. 아니면 지금처럼 동계 밀라노, 동계 올림픽. 그럼 거기에 어떤 인재가 나타났어요? 한강, 아니면 뭐 이거 스케이트 같은데 쇼트트랙이든 이번에 계주에서 금메달 땄더만. 하나 땄죠, 이제. 한강 스노보드인가에서 하나 따고 그 영웅 탄생하는 거잖아요. 때를 만났으니까. 올림픽이라는 그 때를 만났으니까 영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관, 재물이나 관직에 들어 올라가는 거는 뭐를 만난다? 지유, 차수. 이 운이 있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지유, 차수. 이 운에, 그러니까 이거는 때라 했잖아요. 때라는 거는 어느 시기, 일정한 시점이 있잖아. 이거는 차수, 이거 운수라는 거는 어때요? 좀 장시간이죠. 시간이 길죠. 그래서 이게 재관이라는 것은 이 운이 지속적으로 있는 게 멈춰 있는 거. 그 좋은 운이 지속되는 동안에 재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이 좋은 시기에 재와 간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죠. 근데 중화가 된 사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중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얻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방안과 방책을 제시해야겠습니까? 운에서 때. 그때는 자기 스스로 소위 검검 전략을 하고 잘 그 포트폴리오를 한다든지 관리를 잘 하면서 베풀면서 또 적절하게 자기 생활에 재반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구조 조정을 하든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필요한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남은 안 좋은 시기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는다. 사전에 그 시기에 대비해 놓는다. 운이 안 좋아지는 시기를 알고 대비를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자기가 계속 잘 될 줄 알고 운이 안 좋은 때를 운수가 지나가는데 이 멈춰 있는데 좋은 운수가 멈춰 있을 때인데 이 좋은 운수가 멈춰 있는 게 끝나면 그래도 될 줄 알고 벌렸다? 사업을 확장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새로운 투자 또는 선거나 이런 데 나간다?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때가 지났어요. 관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관이 깨지는 건 상관운이 왔을 때도 되겠죠. 그죠?
상관이 왕창 강하게 왔는데 내가 유명하니까 나가서 관원한다. 영락없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뭐 소위 이거는 어떤 거다?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좀 그 상투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고리타분하다든지 아주 옛날 그 생각 내가 옛날에는 하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고태나 개 아주 상식 이하 이상의 상식이 아닌 것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개상하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중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화라고 하는데 편이라 지금 말한 이런 천하의 인재는 때를 만나야 되고 천하의 재물과 관은 소위 돈과 권력은 그 시기 그 운이 멈춰 있는 시기 그 좋은 운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건 중화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런 기운을 뭐라고 하느냐? 치우칠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편기고 소위 편기고개라고 했는데 그냥 편고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서 조금 치우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냥 기초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면 병이 있는데도 어떻다? 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격에서 병을 제거하면 중화라 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치우친 거는 병이 있는데 기해. 이거 병이 있는데 기한 것은 어떤 때 기해졌죠? 요거죠. 병이 있는데 기하다 했잖아. 편됐잖아. 뭐 때문에 된 거죠? 운이 그 대운여생에 운이 좋을 때 된 거잖아. 치우쳤지만. 그 다음에 이거 무상 상하지 않았어. 그럼 상하지 않은 것은 그 격이 온전할 수 있잖아요. 무상인데 불시이 이 올바르고 기이하지 않아요. 이게 온전하게 잘 드러나지 않아. 상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드러나. 왜 그러겠어요, 이거? 이게 안 된 거잖아. 운이 돌아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편이다. 이런 사람들을 중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부귀하다고 중화를 얻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뛰어난 인재라고 중화를 이룬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화의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중화의 상은 한 세상을 살면서 일세 살면서 뛰어나고 무유야. 무유했는데 참 뭐 무유하니까 넉넉하고 놀아. 넉넉하게 놀아. 뭐예요? 내가 사는데 편안하고 여유롭게 놀고 이래 해도 돼. 근데 편안하고 여유롭게 뭐 넉넉하다는 거는 여유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놀 수가 있나요? 물가에 헤엄이나 치고 놀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재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화의 상이었던 건 한 시대를 살면서 넉넉하고 여유로우면서 무억울하다. 어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놀고 넉넉하게 사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억이는 눌리는 거잖아요. 막 압박을 받거나 무슨 제압을 통제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답답함도 없어. 그게 억울함이 없다는 게 아주 누가 막 압력을 넣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답답해. 내가 속이 답답해 죽겠어. 저거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창수자야. 화창할 창자도 되지만 화창한 게 늘 밝고 따뜻한 게 뭐예요? 따라오는 사람이요. 덜 내가 갔더니 다정다감한 사람이 와서 또 옆에 따라주고 기분 좋아. 그쵸? 근데 또 살다가 조그만 여소자다. 조금 험하거나 막히는 일이 있어. 근데 그렇게 있어도 바로 어떻게 된다?
거기서도 그 뭐 별 문제 없이 또 오히려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좋은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제거해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조금 다소 막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지만 그게 거꾸로 그렇게 잠시 쉬었더니 더 좋은 쪽으로 가졌어. 길. 아주 길한 쪽으로 또 나아갔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고, 이 사람 보니까 부모나 조상에 대해서 효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형제 간에는 서로 우애 있게 살아. 교우. 그러면서 형제들 간의 우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나 친구들하고도 서로 신의와 우애를 가지고 살아가. 아이,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고 만나는 친구들과도 따뜻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와,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다음에 무교첨이라 했어요. 무교첨. 교라는 건 이거는 가마교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탈 거잖아요. 그 높이 타는 거니까 뭡니까 이거? 가마잖아. 근데 교첨이라는데 이 첨이라는 거는 아첨하잖아. 말을 가지고 아우 네네 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 있죠. 그 무교첨이니까 이 교를 갖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 동일한 글자예요. 교. 이건 이제 말이 끌고 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가마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가마 타니까 위에 올라갔잖아. 교만한 거지. 교만하거나 또 어떻다? 하이 뭐 거리가 좀 높아 보인다. 재물이 좀 있으면 된다고 아첨 떨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 그런 사람. 중화를 이룬 사람. 그 다음에 여기 경계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경자가 불화변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빛날 경이거든. 화려할 경자도 되고 빛날 경도 돼요. 그러니까 당당하다, 떳떳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곱고 바르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경계했는데 이게 낮게도 경계했는데 이게 좀 글자가 어려운 글자예요. 경계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류에 어울리지 않으면서 같이 보면 시류에 어울리고 그러니까 곱고 바르다는 시류에 어울리지 않고 곱고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가 있는데 곱고 바르게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경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뭐 올바른 일을 가면서 자기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좋잖아요. 그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나 소신이 뚜렷해서 곱고 바른 일이 아니면 또 나 자존심이나 내가 살아가는 걸 끊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거야. 설령 좀 못 살아도. 그 다음에 또 뭐야? 야, 불구차하다야. 진실하거나 또 뭐 그런 거 구차한 그런 거 안 해놔. 뭘 세상 사람한테 뭐 조금 도움이 되고 너에게 뭐 한다. 그런 구차한 짓은 내가 안 합니다.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화를 이루는 사람. 반대로 중화를 이루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은 벌었지만 돈 좀 있다고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거나 가난하고 좀 빈자나 또는 조금 소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무시하거나 거만하고 좀 많이 배우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뭐한다? 아첨을 떨고 아첨을 떨면서도 자기 주관이나 소신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놈들이 있잖아요. 놈이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주관도 소신도 없이 필요에 따라 가고 자기보다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짓밟고 강자한테는 고개 숙이고 아부를 하고 또 자기가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아주 냉대하고 냉혹하게 다루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편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순정하지 못한 거죠. 순수하고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왜? 이거죠. 때를 만나는 거죠. 그죠? 부귀는 운에 의해서 그 시기에 만나서 이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순정하고 원혼이 분명하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명리에 그런 사람도 있어 하고 중화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놓은 게 두 번째로 해놓은 게 사주가 편하면서 내가 편고라는 소리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사주가 치우쳐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무조건 사주를 편고하다. 아까 여기 한 것처럼 편고하다, 시들어서 뭐 하다, 뭐 이런 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우고 쭉 놓을 때 녹록하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녹록하게 살아도 어떻다 그랬죠? 치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청빈한 사람들은, 청구하거나 청빈한 사람들은 보통 관이나 살이 온전하게 딱 격을 이루고 있는 사람, 관이 온전하면서 재관을 이루고 있으면 강하면서 그건 괜찮겠죠. 사주가 약하면서 관살이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민첩하게 행동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재성운이 오든지 하면 돈 벌었더니 요절했다, 돈 벌었더니 병났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주에 편하면서도 운조차 어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자, 요 앞에서는 뭐였어요? 중화는 이루지 못해도 편하였지만 사주에 운이 따라주면 이때는 어느 정도의 순정하고 소위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운에 의해서 중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놈인데 부귀를 누리는 놈도 있어. 그거는 그 때를 만난 거죠. 그죠? 때만 만나고 중화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중화를 이루면 좋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은혜를, 다른 사람의 베풀 줄도 알고 은혜를 알고 또 이건 옳다 그러다 옳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여기 그 다음에 그런 사주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 또 하나 있어. 편하면서도 운이 어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요. 그 편한 것은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뭐 중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중화를 이루지 못해도 운에 의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를 떨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편한데 운조차 어그러지면 이제 운이 개폐된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한마디로 원국이 안 좋은데 운도 나쁘다야. 그러면 이 얘기 해놨지. 처자재로 이게 전부 다잖아요. 처와 재가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처 덕이 없을 것이고 자식 덕이 없을 것이고 옛날에는 자식이 중요하니까 재물덕도 없을 것이고 록이라는 것은 이거는 벼슬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녹봉록도 되잖아. 월급 돈도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까 이어서 설명했는데 이건 내가 보완하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운에서 또 정리를 더 하면은 또 정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위 앞에서 말한 거고 이렇게 부족해도 또 운에서 여기에 필요한 희용신이 오면 아까 말한 뭐였죠? 부자가 됐어. 근데 중화까지는 못 갔어. 근데 정리를 얻으면 중화가 될 수 있겠지만 못 가면은 그냥 부하기는 귀하지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올바르게 부자도 못 되는 놈이죠. 그죠? 부자는 부자 같은데 저는 스크루지 같은 또는 맨날 부자가 있는데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의 것만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못된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관직을 가졌더니 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정의를 무시하고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운에서 그러지면 처자 재록이 된다. 예를 들면 처가 운에서 어그러지면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겁이 흥신인데 재성은 약한데 비겁이 흥신인데 또 비겁운이 왔어. 그러면 군급쟁제지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차가 운전하지 못해. 그렇지. 내 처를 갖다가 옆에서 노리는 사람이 많은 거지 뭐 한마디로. 그래서 처가 불안정할 것이고 이 자가 되는 거는 이 자는
남자로서면 관이 될 수 있잖아. 관이 약한데 식상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살이 약한데 관살을 제압하는 것이 강하면 상관제사를 해버리잖아. 식상이 제사하면 이 자식이 귀할 수 있겠지. 이거 한번 보자. 이게 이 사주 살해 해놓은 거에서, 사주 살해 해놓은 데서, 이건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재가 약해지는, 재를,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면은, 관이 있는데, 식상이 관을 지나치게 극해버리면 재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나는 재는 아까 궁급정제와 유사하게, 그죠? 또는 재성이 너무 많은데 일간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다 신약이죠. 그죠? 내가 재성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재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표현한 거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게 재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살이 강한데 제압함이 없으면 재물이 부족하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살이 강한데 제압하면 식신제사 못한다. 신살균정이 돼야 식상이 관살을 제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식상이 관살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재물이 없다 했는데 뭐 이거는 옛날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직을 제가 출살이 강한데 관살이 강한데 식상이 제압하지 못하면 관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관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직장이 없는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지금이요. 식상이 약해도 재관으로, 그냥 관이 강하면 그냥 관에 그냥 따라가자. 내 자존심 좀 꺾고 살자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고. 녹이라는 이거는 이제 월급 받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게 따로 그렇게 표현한 건 없어요. 녹을 갖다 재물로 볼 수도 있지만, 관로 있는데 관성이 쇠약한데 상관이 왕하면 일어났어요. 관성이 쇠약해서 관성이 쇠약한데 상관이 왜 하면 상관경관이 되니까 명예가 없어진다. 권력이 없어지겠지. 녹이 없어지겠지. 상관경관하면 옆에서 직장 떨어지겠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 그게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운에서조차 따라주지 않으면 고생이다. 그죠?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대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반드시 세우는 10년 단위로 아니면 12년 단위로 자기에게 필요한 운이 온다. 그죠? 그 시기에 알뜰살뜰 모으고 관리를 해서 남은 안 좋은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겠죠. 인사물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사주가 편하고 한다. 그런데 또 이렇다고 해도 운도 안 따라주면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역에서 뭘 배웠어요? 나쁜 개라고 나쁜 효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너가 자중하고 또는 너가 베풀면서 살면은 화를 면한다 또는 인색하지 마라. 이런 게 쭉 나와서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명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편하고 운도 안 좋아. 야, 그러면은 나 죽으란 말이냐? 안 했잖아요. 세운 중에 있다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오행이 다시 그러니까 그 정기를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편하고 운이 어그러지고 해서 또 그런데 오행을 바른 기운을 득하지 못했어도 계속 그런 거 하지만 세운에서 온다면 운에서 어그러지는데 계속 어그러지면 60년이죠. 그죠? 만약에 조금 어그러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이 이제 60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기운을 얻으면, 그때도 괜찮아. 그거 유병이다, 무병이다, 이것도 병이 있으면은 치료하기가 병이 눈에 보이면, 사주에 병이 보이면 치료하기가 좋고, 사주가 눈에 병이 안 보이면 사주가 그 병이 암적인 존재로 있으니까 그것은 치유하기가 어려워서 안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유병이면은 약이 있으면은 유병인데 운에서 약이 와도 돼. 병이 있는데 아까 했잖아요. 병이 있는데
병을 제거하면 중화가 된다 그랬잖아. 병이 있어도 제거하는 게 사주공격이 없으면 운에서 오면 그러면 무병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중화가 아니에요. 여기 말했잖아. 그죠? 아무 문제 없어. 조금 험한 게 있든지 뭐 이런 거 할때 참 뭐 자기 너 마음대로 놀고 하는데 병이 있는 거는 중화가 아니야. 무병한 거는 중화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병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무병인데 만약에 흉신이 지장간에 밖에 있으면 그걸 뽑아내기 어려워서 병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병 안 나.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병인데도 중화가 될 수도 있다. 중화시키면 괜찮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중화라는 것은, 여기 막, 오행을 구비하고 신강한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적절한 오행에 꼭 필요한 기운들이 와주는 그것을 중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행의 그 묘한 그 이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오행을 활용하는 게 오행 활용이 아주 능숙하면 아주 능숙하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오행지, 지묘, 전능은 했거든. 그러니까 전능해지면 오행을 활용하는 그 기법이 능수능란해지면은 그것도 능수능란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중화를 자기가 아는 거죠. 그죠? 중화를 찾아가 나가는 게 명리의 정리다. 이런 의미도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놨어요. 내가 이제 오행에 대한 이 사례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막 사례를 한번 가지고 뭐 중화를 설명을 막 했는데 과연 중화를 우리가 온전하게 또 이 사주의 중화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뭘 알고 있냐면은 야, 사주보다 먼저 보는 게 우리 있어.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문진을 하라 그랬잖아. 사주를 보기에 제일 먼저는 뭘 했죠? 세덕. 세덕과 심전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건 지금 시대로 말하면 DNA, 유전과 부모의 그 또 환경, 또 조부모나 그 윗대 조상들의 환경이나 지니고 있는 DNA라든지 유전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산천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어느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친구들과, 어떤 환경, 어떤 지역에서 살았느냐에 따른 영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격이나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사주를 봐야 돼. 자, 이게 지금, 이게 보이죠? 일간 개수가 5월에 태어났어요. 이 당장 보여요. 오화가. 저기가 필요하죠. 여름이다, 그죠? 한여름이니까. 수가 필요하죠. 무조건 수가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조우상으로.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지금 분위기상으로 어떻습니까? 5월에 신사에, 갑오에, 계묘에, 계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주에서 자기 힘이 돼주니까 시에서 힘이 좀 생겼겠다,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어때요? 인수 하나 있는데 편인이고 재성이다. 근데 이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활동성이 돈 있는 집안이다, 그죠? 또 전문 지식이라든지 전문가 집안인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느끼는 게 이 사람이 큰 틀에서 사주를 보니까 해묘, 목이야. 이 수는 엄청 약해. 자존심은 강해.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기운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금수겠죠, 그죠? 금수가 필요하다. 금수가 필요하면 이 사주가 중화를 이뤘을까? 중화를 이루지 못했죠. 만만하지가 않죠, 그죠? 사중에 물론 경금이 있긴 있어. 그래서 이 신금도 조금 힘이 약하지는 않다. 그러면 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 일간이 남명에서 신사 음이니까 갑오 여기 흐름이 계사 그 다음에 임진 신묘 경인
기축.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아까 우리 필요한 게 금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계속 운에서 여긴 다 왔다, 그죠? 그런데 지지까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지지는 또 좀 그렇지가 않네. 지진 계속 목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전부 요걸 갖다가, 요때는 진인데, 진은 뭐 수에 뿌리가 있다 칠 수가 있고, 또 정관 운이 왔다. 관이다. 관인데 여기 지금 관이, 좀 약하게 돼 있네. 그죠? 근데 어쨌든, 목생화 잘 따라가지가 않는데. 별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좋은 사주 같지가 않아요. 수는 운이 해서 수가 안 돼. 근데 이제 이거를 맞춰줬어. 이거 가지고. 근데 이 격은 또 어떻습니까? 격은. 오중에 격도 있는데 이거요. 그냥 목생화가 목화가 강한 사주요. 그렇잖아. 이국지 식신 예. 해묘합을 했고. 제격이라고 굳이 하면 재성격이죠. 그죠? 제격이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또 수생, 목생 하니까 식신생제격으로 봐야겠죠. 식신생제인데 재성이니까 목생화 해주니까 좋죠. 그죠? 인수니까 화급금 해주는 것도 괜찮고 편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뭐 순수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금극목 하는 것으로 갖다 화급금 해주니까. 순수하기보다 제가 볼 때는 시가 개시라서 좋은 거 아닌가요? 어쩌면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또 얘가 금이잖아. 이것도 금이 또 금생수니까 이게 조상 아니야. 조상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운이 어쨌든 금수가 천간으로지만 사가 오니까 이거는 사는 수국화해서 요거 상관이 없겠네. 다행스럽게. 그러면 화생토. 그러면 이게 수가 오니까 이원들이 힘이 생겼고 겁재가 생겼어. 겁재가 생겨도 목이 온전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죠? 더불어 활동하는 그런 시기로. 어쨌든 뭐 그렇게 뭐 해소를 했네. 이게 신금도 괜찮은 거고. 근데 이제 묘는 해묘합이 목이 돼서 활동한다? 식신운이니까. 그냥 묘사하다, 이게 그냥 천일기인으로 봐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개수고 응. 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적인 똑똑하긴 할 거고 그리고 일단 개수니까 약간 힘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처세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현대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삼태성에 자리에 앉았다. 삼태성에 자리에 앉았다 그랬거든. 삼태성이 뭐냐면은 그거죠. 삼태성이 삼정승을 말하는 거예요. 삼정성 맞아. 자의정, 맞아. 삼정성에 그 재성에 앉았다. 뭐 자미성이 빛났다고 하는데 자미성이라는 거는 뭐 임금이나 왕비나 왕족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삼태성이 그 자리에 앉았다 하니까 그 뭐 삼정성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는 거. 근데 여기서 해놓은데 요 지금 관이 어디 있습니까? 관이. 사음이 이거 없다. 해묘 없다. 그죠? 근데 운에서 임진 쪽으로 좀 관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밖에 없지. 근데 진을 묘진을 해서 잘못하면 상관경은
아니 식신 제사 아닌데 잠깐이고 그 간목이 식신이 관을 보지, 그지? 간목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묘진해서 목의 기운이 강해져 버릴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자식이 없대, 이 사람이. 무자식이지. 자식이 없으니까 벼슬을 그죠? 그 생각이 딱 들죠? 응.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삼정성에 올라가고 했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윤석열 윤도 그러긴 하지만, 삼정성으로 칠 수 있는 국무총리. 그 누구? 국무총리 하신 분 있잖아. 그 부인이 명리 대가래잖아. 그거 따라 했다. 근데 그 형을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형 안 살 거예요. 지금 구속 안 됐을 거예요. 김덕수 한덕수였던가 그런 사람이죠. 그것도 없잖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더라니까. 여기는 한번 보죠. 여기는. 개수가, 자월의 개수. 어휴, 이 근록이다. 그죠? 근록인데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토생금 금생수 오미 합을 해가지고 목이 없어. 활동성이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여기도 금수가 와야겠다. 그죠? 아닌가? 아니요. 아니네. 목이 와야죠. 금생수, 그러니까 수목. 강하지는 않다. 어? 아니 그런데 중화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응.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일간이 토생금 금생수.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유통으로 치면 화생도 토생금 금생수는 되잖아요. 그러면 뭐 화운이 목화운이 오는 것이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자월이니까. 자원이가 이제 조후로는 화가 오는 것이 조후로는 목화로 치고. 근데 화가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토도 약하진 않고. 자월이니까. 금도 안 약하네. 약한 거는 요건데. 아까 그 사주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왕이잖아. 아니 그런데 등령했으니까. 신왕한데 약하잖아. 관상생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사주가 약하잖아. 약하니까 관인상생으로 가야지. 그럼 화도 좀 화는 있으니까 화는 강하지. 와야 좋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간은 약하는 경우잖아, 이게. 그럼 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 운의 흐름은 기운이가 병자, 을해, 그죠? 갑술, 개유, 임신, 신미, 경오. 근데 지금 금수로 가는 거는 괜찮다. 어디 갔나? 이때는 좋았잖아요. 그쵸? 금수로 가야 되니까. 요때는 별로였는데 잘 나갔지, 그제? 이것도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수생목으로 갈 수 있겠네. 이게도 나름대로 괜찮았겠는데? 저 사주가 네. 그러면 이제 유통이 되기는 하지만 네. 약하다고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미중에 을목이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미중의 을목.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목이 힘이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복생화, 목국토. 그렇지. 수생목. 그렇지. 을개문이, 그러니까 정을기니까.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분위기상으로는 화토가 엄청 강하죠. 여기 뭐 일로 가면 화토가 강한데 화토운이 오면은 도움은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목은 그래도 뭐 버틴다 칠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는 아마
화가 돼서 이때도 안 좋았겠지. 근데 요때 신나게 살았겠지. 신자. 근데 이 사주가 무게합도하고 오미합도니까 간합지합을 하고 하니까 성품이 어떻겠어요? 저기 좀 뭐라고 해 간사하다고. 그렇지. 돈을 왔다 갔다 우유부단하고 그 따라가는 사람이 돈이라면 막 따라가고 벼슬이라면 그래서 보니까 화생토 토생금 어. 돈으로 벼슬을 산다. 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래 잘 나가.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요 시기래요. 요 시기. 요까지는 괜찮지, 그죠? 요 어린 시절에 또 목까지 있으니까 목국토 해서 뭐 버티겠지, 그죠? 아 그러면 그 신미 그 시기에 오미 합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지. 요 시기에 재관을 탐한다. 오미합을 하니까 뭐가 돼버립니까, 이거? 그렇지. 재간을 탐하는 거지. 요 때는 그래도 아부를 하든 뭘 하든 금생수 해가지고, 막, 이걸 쟁취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 시기는 자기 힘이 붙었으니까, 아까 우리 설명할 때, 운에서 그런 시기 오면 편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중이다, 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시기에만 그렇게 될 수 있지. 멈춰진 시기에. 그럼 재물을 탐했겠지. 근데 여기 가서 오미 합이 되면서는 뭡니까? 재물과 관을 탐하다가 돈으로 관을 탐하다가 이거 걸렸겠지.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가리를 엄청 굴렸지, 그제? 지 머리 믿고 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적어놓은 거 이건데, 여성 기주 성성이가 원숭이 비해 성성이 같은 놈이 기호기자잖아. 좋아하는 거. 술을 좋아해가지고, 성성이 이놈이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거 뭘 했냐면은, 사람들이 성성이 이놈을 잡으려고, 이 못된 놈이 나쁜 놈이잖아. 해꾸질하는 놈이니까. 이 놈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딱 갖다가 잡으려니까 술을 처먹였어. 그러니까 술 먹고 뻗었어. 편혈방휴라고 그랬어요. 이 성성이 이름이 못된 짓을 하고, 아주, 소위 말하면, 오만방자하고, 아첨하고, 또 아주, 개무시하거나, 교만하고, 아첨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요 성성이 놈을,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딱 먹여가지고, 성성이가 술을 좋아하는 것처럼, 술을 먹여가지고 이 가죽을 된 채찍을 가지고 두드러 패. 방휴. 그 두드러 패서 피가 나게 만들었고 그냥 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잡았지, 석성이를. 못된 놈을. 그래서 요 미 시기에 관직을 또 탐하고 하다가 끝장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오늘 요 중화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중화라는 것은 오행의 그 지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적재적소에 다 대입하는 거. 그런